8부 서글서글한 이미지 때문에 여자들은 오히려 편하게 받아들였다. 1층에는 관리자가 없다. 다른 층에는 모두 한두 명의 관리자가 상주해서 사람들과 업무를 점검하고 지휘하지만 1층은 그렇지 않다. 1층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1층에도 현장이 있고 사람들이 일한다는 걸 모르는데 나도 그랬다. 나는 해리 관리자 때문에 처음 1층에 발을 들였다. 1층에도 수많은 선반과 선반에 진열된 물건들이 있지만 포장 작업이 없어서 일은 지품밖에는 없다. 지품한 토트들을 쌓아두면 다른 층으로 가져가서 포장하는데 1층으로 보내지는 건 나 같은 일용직, 단기 사원들 뿐이다. 규모는 다른 층과 비슷하니 당연히 넓은데 그렇게 넓은 현장에서 적게는 서너 명만 일할 때도 많다. 나는 1층에서 정윤과 일하며 가까워졌고 한적한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1층의 이미지는 소외된 섬에 가깝다. 지품할 때 재고가 없거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관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전기뿐이고 여름에는 다른 층보다 유독 더운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나와 달리 1층 근무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고 관리자들이 근무 배경을 1층으로 해야 할 때는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불문율이었다. 나는 1층 근무 자체가 아니라 관리자에게 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번거로워서 싫었다. 보통 다른 층에서는 재고가 없는 상황이 닥치면 관리자를 돕는 역할에 PS 사원이나 관리자가 직접 확인해서 PDA에 문제 보고를 누르지만 1층은 일단 무전을 해야만 했다. 지품을 하다가 무전기가 비치된 중앙 데스크로 가야 하는 길은 멀기만 했는데 무전을 하면 관리자가 올 때도 있고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대부분은 직접 오기보다 PDA에 문제 보고를 임의로 하라는 말이 돌아오는 편이었는데 답 자체가 늦을 때가 많았고 오늘도 그랬다. 지품해야 할 물건이 없었고 1층에 재고가 없습니다 라는 내 무전을 누가 듣기는 한 건지 답이 없었다. 관리자님, 물 두어 번 더 부르고 나서야 드디어 말씀하세요 라는 답이 들렸고 재고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더니 무뚝뚝하다 못해 차가움이 뚝뚝 떨어지는 말투의 답이 돌아왔다. 우리 지금 다 못 가니까 선반 다시 잘 확인해 보시고 문제 보고 누르세요. 거칠고 무심한 남자 관리자의 목소리, 바로 폴이었다. 이미 끊겨버린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뱉는데 느닷없는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거 폴이죠. 어느 순간 데스크 옆쪽에 서 있다가 무전기를 가리키며 말하는 여자 사원이 PDA를 챙겨드는 참이었다. 오늘 지하 엄청 바쁘던데. 아, 지하에서 오신 거예요? 네, 폴이 오늘은 1층 지품 좀 부탁한다고 하던데요. 이미 근무가 시작된 후 오전 10시가 넘어간 시간이었는데 나는 아침에 바로 근무 배정을 받으며 1층으로 왔지만 이 사람처럼 근무 도중 층간 이동은 흔한 일이었다. 나한테 말할 땐 되게 친절하던데 무전에선 왜 저런데? 무전의 말투에서 차가움을 감지했던 게 내 느낌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했는데 여자 사원은 PDA에 이어 카트를 챙기면서 웃음을 섞은 뒷말을 남겼다. 사람 가리나 보네. 혼잣말처럼 꾸몄지만 혼잣말이 아니라는 건 그녀와 나 둘 다 알았다. 사람을 가려서 친절을 보이고 그 친절함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당신이라면 애초에 당신을 이 더운 1층으로 보내지는 않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었다.
이 신경 거슬리는 사람은 근화라는 이름을 가진 30대 중후반의 여자였다. 나보다 더 일을 오래 한 정윤과 처음에는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도를 넘는 말을 툭툭 내뱉는 성미라 정윤과 곧 멀어졌고 이제는 오히려 척을 지는 사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았다. 일도 잘하고 몸놀림도 재빠른 사람인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몰려다니며 가르랑거리는 높은 목소리로 사람 속을 긁었다. 내가 정윤과 가깝게 지내는 걸 알아서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지 않는데 굳이 말을 걸어온 걸 보면 내가 폴의 말투에 마음이 좀 상했다는 걸 알아차린 건 분명했다. 나는 지품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PDA의 문제 보고를 누른 후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무엇보다 그럼 그렇지 하는 냉소가 가장 뚜렷했다. 두세 번 얼굴만 봤을까 싶으니 아마 그는 내 이름도 모를 것이다. 근데 그의 말투에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뭔가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었으니 대체 뭘 기대했던 건가 싶어서 나 스스로가 너무 우스웠다. 나는 내가 폴을 좋아하기보다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결론을 내린 참이었다. 결혼 이후 다른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고 이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으니 내게는 그와 관련된 모든 감정이 낯설기만 했다. 폴이 마음에 드는 건 확실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외모에 국한된 게 아니었을까? 어떤 여자가 봐도 폴이 잘생긴 외모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외모가 나의 취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웠다. 떠올려 보면 외모만으로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으니 내가 어떤 외모의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를 40이 넘어서 처음 알게 된 참이었다. 남편은 사실 객관적으로는 폴보다 여자들이 좀 더 선호하는 외모의 남자였다. 키가 컸고 빵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탄탄한 근육도 자연스레 만들어진 남자. 얼굴이 매끈한 편은 아니어도 서글서글한 이미지 때문에 여자들은 오히려 편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외모가 빵집의 매출에 도움을 주었지만 그의 외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오빠가 지적한 대로 촌놈의 이미지에 좀 더 가까웠었다. 내가 남편을 좋게 보았던 건 그가 서글서글하고 눈에 띄는 외모여서가 아니라 편하게 느껴져서였다. 나를 긴장시키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남자가 바로 당시의 남편이었다. 윤미진, 정신 차려. 네 마음은 그냥 아이돌을 향한 동경 같은 것일 뿐이야. 굳이 내 감정의 한계를 깨닫게 만든 것이 근하사원이라 더 싫었던 그날로부터 불과 하루 후 폴이 일하는 지하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PDA에 내 이름과 함께 관리자가 호출했다는 메시지가 떴다. 이런 호출을 처음 봐서 어리둥절했지만 메시지를 따라서 데스크로 가는데 데스크 안에는 폴이 있고 바깥쪽에는 20대 남자 사원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데스크로 다가가자 나를 본 폴이 물었다. 1층 근무 해본 적 있으시죠? 아, 나도 근화사원처럼 1층으로 보내나 보다. 네. 이분하고 같이 가서 1층에서 집품하실 텐데 오전까지만 업무하시다가 점심시간 이후에는 다시 지하로 복귀하세요. 폴은 옆에 서 있는 남자 사원을 눈으로 가리키며 말했는데 나는 1층 근무를 해봤고 이 사원은 안 해봐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 같았다. 근데 일단 갔다가 다시 오라니. 나는 확인차 물었다. 오후에 복귀하라고요? 네,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점심시간 가지셨다가 다시 오후에 복귀하시는 거예요. 오후에요? 오전까지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오후에는 다시 여기로 오셔야 돼요.
이 사람은 같은 말을 2번씩 하는 버릇이 있나 보네 하는 생각으로 폴을 보는데 폴이 내 얼굴에 눈을 고정하고 말하는 상황이 너무 불편했다. 나와 남자 사원 둘이 서 있으니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하는 게 맞을 텐데 폴은 내 얼굴에서 눈을 한시도 떼지 않았다. 역시 이 사람도 남자라 아줌마라도 여자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게 마음이 편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초면의 남자 사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자리를 떴다. 걸으면서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10분에 가까워 있었다. 1층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할 때가 되면 오전 근무라고 해봤자 40분을 좀 넘을 것 같아서 의아했다. 1시간도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왜 1층에 계속 있으라고 하지 않고 다시 오라고 한 걸까? 1층에 도착해서 1층에는 관리자가 없다는 것, 지품을 하면 토트를 놓을 곳이나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간 사원에게 알려주면서 오늘은 그래도 폴과 접점이 있긴 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이게 바로 아이돌이 내게 잠깐의 관심을 가져줬을 때 느낄 법한 뿌듯한 감정일까? 이날의 묘한 여운을 안고 퇴근 셔틀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보지 못한 사이 들어온 연락들을 확인해 보는데 부재중 전화 3통에 이어서 문자까지 들어와 있었다. 전화를 연거푸 3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고 불쾌했는데 문자의 내용을 보니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허남국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 보내요. 연락 주세요. 마침표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너무 쉬운 맞춤법도 틀린 문자에 불쾌감은 더해졌다. 언니가 말했던 60도 안 된 나이의 남자에게 언니는 기어이 내 연락처를 넘긴 거였다. 문자는 불과 30분 전에 도착한 거였는데 내가 확인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연락 주세요. 언제 만나나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연하의 남자를 선호했던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았다. 나보다 어린 남자에게서 이성적 매력을 발견하는 게 내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굳이 선택하자면 나는 늘 연상의 남자가 좋았다. 언니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나이를 문제 삼는다고 믿었지만 자기가 소개한 남자들이 정작 나이를 헛먹은 사람들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냥 나이만 먹은 채로 마음과 생각은 미성숙한 어린 시절에 그대로 남은 남자를 설사 내 또래라고 해도 좋아할 수 있을까? 처음 언니가 소개했던 남자는 엄마에게서 독립하지 못했고 이 남자 역시 배려와 인내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언니들이 주워가지 않은 남자는 줍지도 말라는 말이 떠도는 이유가 있다. 정상적으로 세월을 따라 성숙해진 남자는 나이를 막론하고 엄마나 누나에게서 여자를 소개받을 필요가 없다. 뭐라고 답이라도 해야 연락이 안 오려나 고민을 하는데 이 남자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주저없이 통화를 거절하고 폰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어떤 식의 대화든 좋지 않은 상황을 불러올 게 뻔하다는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